반갑습니다, 여러분.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2015년 4회 필기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지붕 물매 중 되물매에 해당되는 것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되물매. 분모가 10일 때 분자가 10, 그러면 45도. 이렇게 나오는 것은 되물매. 이대로 푸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된 물매. 자, 된 물매는 분모가 10일 때 분자가 넘어가는 겁니다. 10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훨씬 더 급한 경사를 보여주는 것이 요거라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조건에서 철근 콘크리트 보의 중량, 무게를 물어봤죠. 여기서는 친절하게 단위 용적당 중량을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혹시나 이게 없어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자, 이제 이것을 킬로그램, 그리고 미터로 단위를 통일을 할 거예요. 이게 지금 킬로그램과 미터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40cm를 미터로 하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단위를 통일을 한 다음에 모두 곱해주시면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고요. 천천히 한번 곱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보실 때는 계산기가 주어집니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CBT 문제를 보시면 화면 하단에 계산기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쓰셔도 괜찮고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계산기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일반 반자의 뼈대를 나타내는 것이다. 각 기호의 명칭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반자는 제일 먼저 달대 바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달대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반자틀 바지, 그 다음 반자틀 이렇게 들어가는데 반자틀 바지를 처마돌이라고 했네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특성 중 옳지 않은 것은. 답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기후 등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균질한 시공 아니고요. 균질한 시공 가능하지만 기후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습식 구조고요.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물이 굳는 시간 또는 증발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5번. 목조 벽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목조 벽체 두 가지 나옵니다. 신벽식. 기둥이 이렇게 크게 있고요. 중간에 벽이 들어가요. 우리 한식 구조고요. 벽이 깊다고 해서 기둥에 비해서 벽이 깊어요. 그래서 신벽식입니다. 평벽식은 이렇게 기둥이 한 개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벽이 들어가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는 벽이 평평해요. 평벽입니다. 자, 그리고 신벽에서는 기둥이 이렇게 튀어나오죠.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시고요. 꿰 때는 평벽에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벽에서 기둥과 기둥을 꿰어주는 역할, 이런 목재. 이것이 꿰 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6번. 아치 구조는 압축력 받는 겁니다. 키워드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7번. 이 구조에서 최소 피복 두께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입니다. 부식 방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불에 견뎌야 되고 철근이 잘 붙도록 부착력도 향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연성은 잘 늘어나는 성질, 잘 펴지는 성질이죠. 근데 이것을 감소해 주는 거는 별로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라고 정답은 2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8번. 콘크리트의 설계 강도를 의미하는 것은. 일단 콘크리트는 인장 아니고요. 압축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거기에서 타설을 한 이후에 28일 지나서 압축 강도. 정답은 2번. 자, 9번. 창호와 창호철물 연결해서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행거도어는 우리 위에 상부에 레일을 두고요. 이렇게 문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접어질 수도 있고 일자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행거도어는 레일이 필요하지 실린더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실린더라는 것은 여닫이 문에 들어가는 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0번. 보와 기둥 대신 슬래브와 벽이 일체가 되도록 구성한 구조는 이라고 했습니다. 옆에다가 제가 플랫 슬라브를 설명했는데 답이 이거라는 게 아니고 조금 이게 문제가 살짝 애매해서요. 제가 정확히 플랫 슬래브가 뭔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보도 없고 기둥도 없대요. 그래서 그냥 슬라브와 벽을
이렇게 판상형으로 이렇게 만든 거. 요것은 벽식 구조입니다. 만약에 기둥을 보강했어요 라고 했으면 무조건 플랫슬랩인데 그런 말이 없이 기둥도 없고 보도 없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벽식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1번 횡력을 받는, 옆에서 미는 힘, 횡력을 받는 벽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벽을 구축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버트레스. 벽체가 이렇게 있으면 조적벽은 횡력이 약하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벽을 한 번 더 쌓아주는 것. 이것이 구축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잉 버트레스라고 나올 건데요. 이렇게 공간을 띄워서 이렇게 마치 손으로 이렇게 밀듯이 약간 기울어지는 몸이 밀듯이 하는 게 플라잉 버트레스. 이렇게 하는 게 버트레스. 자, 12번 스틸하우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벽체가 얇기 때문에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단 말도 틀렸죠. 벽체가 얇으면 결로 현상이 무조건 발생하죠. 근데 벽체가 무조건 얇은 것도 아니고요. 두껍게 하면 되고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니다는 거. 이거는 문제에 답이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3번 플레이트보의 구성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이라고 나왔죠. 플레이트보는 우리가 그 형광보로 만들기에는 너무 큰 보가 있습니다. 1.5m가 넘거나 이럴 때 판과 판을 붙여서 보를 만드는데요. 1번에 있는 커버 플레이트는 여기 들어가는 플랜지 플레이트에 힘 내력을 보강하는 것. 이것이 커버 플레이트. 웨이브 플레이트는 요거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 웨이브 플레이트. 그리고 스티프너는 웨이브 플레이트에 좌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것. 자, 4번 데크 플레이트는 틀렸고요. 데크 플레이트는 이렇게 요철을 둔 바닥판이고요. 요 밑에 보와 연결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자, 14번 강제 계단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일단 3번에 보시면 무게 무겁다 나왔습니다. 철제 계단은 굉장히 가볍고 캐주얼한 계단입니다. 가볍습니다. 자, 15번 사각형 단면에 철근 콘크리트 기둥에서 띠철근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입니다. 일단 띠철근이 뭔지 보면 사각형 단면, 그러니까 사각기둥입니다. 사각기둥에서 주근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이것을 허리띠처럼 감아주는 것이 띠철근입니다. 이것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주근에 발생하는 압축력 때문에 이게 순간적으로 구부러지는 좌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주는,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건축 구조에 발생하는 단면력의 종류가 아닌 것은 지금 부재에서 발생하는 힘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일단 부재에 발생하는 거, 방향이 안 맞아서 발생하는 전단력, 휘어지려고 하는 힘, 그리고 축으로 눌리는 힘, 나아가는 힘 이런 건데요. 풍화중은 밖에서 미는 힘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17번 목구조에서 버팀대와 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이렇게 평기둥이 있고 중간에 새기둥 이렇게 있고요. 이것을 45도로 잡아주는 이것이 가세고요. 가세가 좀 힘을 발휘를 못하면 남은 것은 버팀대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45도에 가까울수록 유리, 그리고 가세는 하중 방향에 따라서 이런 힘이 발휘한다. 그리고 3번 버팀대는 가세보다 수평력에 강한 벽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버팀대는 가세가 하고 안 되는 남은 힘을 잡는 거지 우선적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기본 벽돌을 벽체 두께를 1.0비로 쌓을 때 그 두께 1.0비는 바로 정답이 나왔죠. 190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19번 벽돌조 기초에서 A의 길이는 얼마가 적당한가라고 했는데 우리 편하게 생각합시다. 그냥 우리 답 중에서 되게 2배가 많아요. 대림벽 사이의 거리에서 계고부의 폭 이런 거, 그리고 계고부와 계고부 사이의 거리 이런 것도 2배. 자, 이것도 기초도
지금 제일 하부에 있는 요거를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전체 벽 두께의 2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트러스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트러스 구조는 그러니까 사선이 압축력, 직선 요런 거는 요렇게 당겨지는 힘, 요걸 받는 인장력을 많이 받는데요. 항상 인장력을 받는 경사지의 단면이 큰 게 아니라 압축력을 받는 것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트러스의 역할이 그런 거기 때문에 압축력을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 테라코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테라코타는 그 점토를 구워서 만든 거고요. 속이 뻥 비어 있어서 조금 가볍게, 크지만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일반 석재보다 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속이 비었으니까. 무겁지 않고요. 한 개의 크기는 0.5 세제곱미터 이하로 해야지 이거 좀 이상하면 너무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 3번. 자, 22번은 질석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화재의 연소 방지. 성면이나 시멘트는 불에 붙지 않죠. 그래서 성면 시멘트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라스울은 내화는 아니고요. 내열은 가능해요. 열과 불은 좀 다른 거죠. 다음 페이지. 자, 24번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하중을 지속적으로 놓은 경우 키워드가 나옵니다. 하중의 증가 없어도 시간이 지나서 변형되는 것은 크리프 현상, 블리딩은 재료 분리 현상, 블리딩으로 인해 재료가 떠오르는 불순물은 레이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시멘트의 일반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옳은 것은 쭉 읽어보시는데요. 옳지 않은 것들이 쭉 나오겠죠. 자, 4번에 보시면 분말도가 큰 시멘트일수록 응결 및 강도의 증진율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순간적인 강도 말고요. 이게 장기적인 강도까지 포함을 했을 때 분말도가 큰 시멘트라는 것은 미세하다는 겁니다. 알갱이가 작다는 거예요. 이것은 빨리 경화가 됩니다. 빨리 경화가 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수축 균열이 커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미세할수록. 그래서 강도의 증진율이 무조건적으로 크다고 하면 좀 곤란한 게 균열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닥 좋지는 않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6번 결로 방지에 가장 적합한 것은 복층유리. 이거 설명했던 건데요. 이렇게 투명 유리와 유리 사이에 진공층이 있어서 열을 좀 잡아주는 거고 2개라서 복층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평판 또는 판상형 그리고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것. 보통 우리 평판 등을 접어서 이렇게 물탱크 만드는 폴리에스테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알 수 있는 게 이거 3개 다 열 가소성이에요. 굳이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몰라도 열 경화성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아크릴이나 비닐은 열에 녹는 거 잘 알고 계시고요. 폴리에틸렌 수지 이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8번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일종의 회 반죽이에요. 반죽이라서 물 섞으면 물을 섞을수록 점점 이렇게 묽어지기만 하지 굳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기경성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목재 제품 중 일반 건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수 건물일 수는 있지만 여기서 키워드는 수장재입니다. 벽 수장재, 코펜하겐 리브고요. 이거는 요거 3개는 바닥에 쓰는 아이들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0번 그 강제 인장 온도가 최대가 되는 온도는 250도 그냥 있는 그대로 외워두시고요. 자, 31번에 보시면 이게 잘 안 나오는 문제긴 한데 치장 목질 마루판입니다. 그냥 마루판인데 어떤 시험 항목이 있나요? 라고 좀 미리 알아두시면
압축 강도가 물론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본다는 거고요. 먼저 내 마모성이에요. 이게 순간적으로 계속 눌려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발로 밀고 다니는 게 이 와르판이기 때문에 마모되는 거, 닳아지는 거에 대해서 잘 버티는가가 중요하게 들어가고요. 접착성, 잘 붙어 있는가, 그리고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압축 강도는 벽돌 같은 거에 많이 검사를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2번 화강암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아이입니다. 화강암은 강도가 매우 좋아요. 매우 좋은데 문제는 내화성이 좀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33번은 아스팔트 펠트에 대한 그냥 설명이에요. 펠트. 요런 펠트에다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겁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양쪽에 블로운 아스팔트를 코팅했다라고 하면은 아스팔트 루핑까지 올라가는 거죠. 자, 34번 재료와 사용 용도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테라코타는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 때문에 차음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흡음 기능은 없다라고 봐야 돼요. 흡음은 스티로폼처럼 말랑말랑한 아이가 음을 흡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5번 열 전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열 전도율이 높으면 좋지가 않죠. 열이 그대로 흘러가 버린단 말이잖아요. 근데 목재는 열 전도율이 낮아서 열을 잘 막아준다. 열 차단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점토 제품 중 타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자기질 타일은 흡수율이 한 2에서 3%밖에 안 돼요. 물을 잘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자이크 타일은 건식법, 기계로 찍어내는 방법, 그리고 클린커 타일은 석기질 타일 맞습니다. 도기질 타일은 실내의 벽체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단열재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단열재인데 열 전도율이 높아버리면 쓸데가 없겠죠. 자, 38번 결합제의 하나로 미장 재료에 혼입하여 보강이나 균열 방지, 회반죽에다 염물을 섞어서 이 당겨지는 힘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9번 목재를 착색하는 거 올스테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40번 금속의 부식 방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어떤 종류든 다른 종류의 그 금속을 붙이면 부식이 좀 빨라진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41번부터 이제 계획 문제인데요. 간단히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이게 최근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지에 이상 정류를 방류 또는 계통 구성을 위해 의도적이거나 우연하게 전기 회로를 대지 또는 대지를 대신하는 전도체 여기 연결하는 건데 땅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땅으로.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이게 지금 아마 피레침 같은 경우에 번개 딱 맞으면 건축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땅으로 연결시켜 버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44번에 보시면 일주 시간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승객을 싣고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것이 일주 한다고 일주 시간.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49번. 요거는 한 번씩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XYZ의 기본축이 120도. 이렇게 어떤 코너를 바라봤을 때 이거가 같은 각도로 보이는 것. 같은 각도. 등각 토상도. 다음 페이지. 자, 53번입니다. 이게 지금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여러 가지 지금 설비들이 있는데 그거 용어 정리 한 번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4번 증기난방은 일단 굉장히 뜨거운 아이고요. 증기의 현열이라고 나왔는데 현열은 그 자체의 온도를 말하는 거고요. 물이 물로 있을 때의 온도입니다. 근데 지금 얘는 이미 물이 증기로 변했어요. 물이 증기로 변한 열을 잠열, 그만큼 굉장히 뜨거운 열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온도가 되지 않으면 증기로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한다라고 보시고요.
55번 각계 통기관의 설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읽어봐야 되는 것에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복습하시기 바랍니다.